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가끔씩 뭐 자동차 정비소 아니면 어떤 공사 현장을 지날 때 우리가 표지판을 보는데요. 공사 중 혹은 수리 중 뭐 이런 얘기를 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고장, 공사 중 이런 느낌보다 수리 중 이게 좀 더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냥 고장 났다 이건 왠지 문을 닫았다 끝났다라는 거지만 뭐 공사 중 수리 중은 무엇 하는 중이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괜히 딱딱한 말 한마디에도 체온을 좀 더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부분짓게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모실 이분은요. 저는 요새 강연을 간헐적으로 다니는데 강연계에 있어서 정말 이분은 거의 고유명사십니다. 고유명사. 자, 이분 모시고 사실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강연 비법을 좀 전수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나운서 윤영미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녀의 삶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야구 중계를 따낸 아나운서계의 전설. 스포츠 중계는 물론 TV, 라디오, 특강 강연 등 스펙트럼이 넓은 유일무이 아나운서 윤영미.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춘천 MBC를 거쳐 SBS 개국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그녀의 인생길에 언제나 등불이 되어주신 하느님. 배우자의 조건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녀에게 신실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까지. 주어진 모든 순간에 열정으로 임해온 그녀가 우리에게 전하는 뜨거운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홍석기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SBS 창사 문을 여는 방송. 예, 1년을 살이 그때 10kg가 빠지면 쌍꺼풀이 그때 생겼어요. 어머 세상. 선배님이 제일 시집 잘 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후배가 어느 날 하더라고요. 제 생각. 하나님이 저를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도 정말 이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누가 누구한테 뭘 배운다고 하세요? 제가 늘 정선 씨 뵈면은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가. 재미나고 위트 있게. 선배님.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선배님 제가 한수 좀 가르쳐 주시죠. 선배님 방송을 몇 개를 보면서 제가 방송을 배웠는데요. 그럼요. 저하고는 이제 같은 북클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만나서 좋은 책으로 사실 삶을 교감하고 있는 사이라 이제 방송을 떠나서 훨씬 더 좀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오늘은 방송의 적절한 수위에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윤영미 아나운서는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사실 방송 아나운서 시절에도 이렇게 왜 단아하고 곱고 약간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그런 느낌보다 그 위에 굉장히 에너지가 넘쳤어요. 네. 그리고 팔방미인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다니셨어요. 아, 그건 뭐 팔방미인이라기보다는 저는 닥치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속이 뻥 뚫리네. 아니, 왜냐하면 저는 뭐 무슨 9시 뉴스, 8시 뉴스 앵커라든가 뭐 네. 큰 프로 MC 이런 걸 한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오. 그냥 후뚜루마뚜루 아무데나 다 쓰이는 진짜 뭐 저도 그래요. 옥상 가서 뭐 그 기상캐스터도 해봤고요. 진짜요? 고속도로 가서 왜 그 명절 때 뭐 나 지금은 뭐 30km로 달리고 있고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저는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스포츠니 뭐 나레이션, 맞아, DJ 뭐 예능 프로에 나가서 뭐 맞아요. 패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팔방미인 같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비주류였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나운서들이 정말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펙트럼이 넓다는 게 그렇죠. 한 사람이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참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아나운서의 꿈이 전 9시 뉴스 앵커 하고 싶습니다. 뭐 그럴 이런 수 있죠. 게였거든요. 예. 저는 안 시켜줘서 못했어요, 사실. 저라고 왜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 시원시원하시네요. 못하다 보니까 뭐 닥치는 대로 이제 주어지는 대로 다 하게 되고 방송 욕심 많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진짜.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또 예쁜 아나운서도 아니고 키도 짝달만 하고 키요? 키가 컸어야 나이도 되나? 많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키도 크고 근사하고 뭔가 이런 아나운서가 각광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할 게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시류를 잘 만나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아나운서가 저렇게 주책맞게 나가서 저러나 이렇게 욕도 많이 먹고 말도 안 돼. 사실 그랬었어요. 요즘 굉장히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멀티플레이어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섰네요. 너무 선두주자, 너무 선구자.
그래도 네. 선배님이 너무 에너제틱하게 잘 지금 가지고 계신 덕분에 후배들이 프리로 전향하면서부터도 예, 네. 그 의지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발걸음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다고 네. 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딱 이쪽으로 완전 방향성이 정해지셨어요? 그러니까 10살. 그러니까 국민학교 3학년. 어머, 그땐 국민학교였죠. 제가 강원도 홍천이라는 그 시골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네네. 이제 그때 3학년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제가 국어책을 좀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뽑아다가 학교 방송반에다 이렇게 앉혀놓은 거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제 방송을 해봤는데 어머. 그 전엔 제가 사실 영화 배우가 꿈이었어요. 네, 이 얼굴로 예, 어머, 듣기가 저는 어려웠지만 스튜어디스가 꿈이. 아니 지금 예쁘신데 자꾸 이러시면 저 힘들어져요. 근데 아. 왜? 근데 이제 방송- 그 마이크를 잡고 제가 방송을 할 때 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아, 영화 배우보다는 나는 아나운서 쪽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는 아나운서 하면은 목소리가 좋고 말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모와는 상관없이. 어릴 때였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한 번도 꿈이 바뀌지 않고 계속 아나운서의 꿈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네. 네,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한 게 지금도 아나운서 경쟁률이 높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너무나 치열해서 제가 이렇게 아나운서 입사 현장을 몇 번 봤거든요. 오며 가며 엄청나던데요. 몇 대 천대 일. 몇이었어요. 그죠? 요즘도 한 3,000대 1, 4,000대 1 하는데 그때도 거의 1,000대 1 가까이 했었어요. 엄청났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아나운서 하면은 뭐 학벌, 미모, 지성, 뭐 필기 시험도 보고 카메라 테스트 보고 뭐 몇 달에 걸쳐 시험 보거든요. 근데 너무나 훌륭한 그 여대생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저는 뭐 시골 출신에 얼굴도 정말 별 볼 일이 없었고 지금 이제 많은 그 시술과 이제 의학의 도움으로 잠깐만요. 정말. 고백하고 가는 타임이면 저도 좀 내놓게요. 어디 했어요? 코요. 주요. 네. 저는 이제 뭐 얼굴도 이제 넓적했었고 피부도 또. 참 안 좋았었고 쌍꺼풀도 네. 없었어요. 아. 쌍꺼풀은 이제 수술한 건 아니고 자연히 저절로 생긴 이제 거고, 예. 생긴 건데 아무튼 그 외모도 제가 평균 이하였고 키도 그렇고 뭐 학력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가 좀 떨어지는 그런 위치였는데 10살부터 아나운서를 꿈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나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해온 사람이 어디서 학교 방송을. 맞아요. 그랬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학교 4학년부터 시험 봤는데 온갖 지방 다 봤어요. 진짜요? 한 10번 가까이 시험 봤는데 다 떨어지고 그건 몰랐네. 네, 4학년 그다음에 또 1년 동안 또 백수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였죠. 네. 나이 제한도 있으니까 더 이상 시험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춘천 MBC를 가장 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심여대를 나왔는데 네. 춘천에서 학교 생활을 1년 보냈었거든요. 네, 그 그리고 추억이 다시 또.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학교였는데 네. 너무 춘천이 좋았던 거예요. 그 춘천 MBC에 가고 싶어 해서 10번 떨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춘천 MBC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네. 그 사장님께 제가 편지를 썼어요. 네,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세상에, 뭐 시험 춘천 보는지 MBC? 안 보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왜 내가 춘천 MBC를 가야 하는지 뭐 이런 걸 10장을 편지를 써서 이제 등기를 오, 너무 사장님께 귀여워. 붙였고 네. 사흘 만에 사장님이 기적적으로 이제 전화하셨죠. 어머. 그러니까 지금 뒤돌아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네요, 진짜.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저를 붙여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장님께서 이제 시험을 보게 해주겠다. 원래 이제 춘천 사람만 뽑기로 했는데 당신만 예외로 해주겠다. 시험 볼 수 있었고 정말 가까스로 합격이 돼서 이제 아나운서의 길로 제가 들어서게 된 거죠.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러니까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정말 10장의 편지 쓸 때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절박했겠어요. 간절하고. 했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본 사람은 그 맛을 알거든요. 그렇죠. 예. 땀을 흘린 뒤에 쟁취의 그 맛. 근데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 기다렸다가 진짜 그렇죠. 그냥 끊어지려고 할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그쵸, 해주시는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놀까 싶을 때. 네, 하나님 네. 어떻게 보면 얄미운 거 같아요. 좀 미리미리 해주시면 안 돼요? 밀당의 귀재. 진짜. 그러면 춘천에 계시다가 이제 서울 SBS로 오신 거죠? 그 계기는 뭐였어요? 그것도 진짜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한 5년 정도 춘천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에 내가 그토록 원하던 춘천 MBC 아나운서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36에 혼자가 돼서 저희 자식을 키우고 딸이 아나운서 했다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서울에서 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였죠. 예, 서울 아나운서들만 나오니까. 그렇죠. 지방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안타까웠고 왜 서울 MBC 아나운서들은 그 배경도 굉장히 멋있고 조명도 좋고 막 이렇게 전국 방송을 하잖아요. 뭐 청와대에서는 그렇죠. 저는 춘천에서 늘 춘천시 중앙동에서는 뭐 이런 것만 방송하고 그러니까 나도 저기로 가고 싶은 거야 서울로. 그렇죠. 그 당시엔 또 서울의 꿈이 더 컸잖아요. 그렇죠. 지금보다 예. 훨씬. 그러니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나이는 이미 30살 가까이 됐고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이제 그때 제가 그 어려서 교회를 몇 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또 미션 그 중학교도 나오고 그래서 늘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가까이 있었는데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서울로 너무 옮기고 싶은데 정말 방법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춘천에서. 네네. 그러면서 저를 서울로 옮겨주신다면 네. 제가 딜을 한 거죠, 하나님께. 소원기도. 정말 제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새벽마다 이제 몇 달을 기도를 했어요. 네. 했는데, 그게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게 1991년도가 됐거든요. 네. SBS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방송이. 예, 제가 거기 개국 저 그때 우리 예. 초창기에 만났잖아요. SBS 신우회에서 우리. 저 완전 새끼 때. 예, 기억나요. 예, 박미선 씨랑 뭐 여러분. 맞아요. 예. 그래서 저 이렇게 있을 때 저희에게는 거의 그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의 존재, 막 윤영미 아나운서 막 정선 씨 번쩍번쩍. 들어오던 것도 기억나요. 그 개그맨 입사할 때 맞아요. 뭐 시험 보고 이러는 거. 근데 SBS라는 민영 방송이 생겼는데 신입사원 갖고 방송이 안 되잖아요. 뭔가 이제 기존의 아나운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경력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역사상 경력 아나운서를 뽑은 거는 처음이지 않을까 처음이었죠. 싶어요. 예, 지상파에서. 그렇죠. 네, 지상파는 지금도 SBS밖에 새로 생긴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편이나 뭐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BS는 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네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네요. 하나님이 SBS 옮겨주시기 위해서 플랫폼을 다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SBS를 세우셨 경력을 뽑으니까 제가 당연히 이력서를 넣었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사실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 지방에 이름도 없는 나이 많은 그냥 평범한 아나운서였거든요. 본인 생각에는. 예. 근데 그 당시에 MBC, KBS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아나운서들이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력 아나운서 뽑았는데 제가 거의 1번으로 여자 아나운서 중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손석기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SBS 창사 문을 여는 방송을 제가 하게 됐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방송을. 은혜로다. 그러니까요. 많이 우셨겠다. 감동으로 약간. 그쵸? 그때 뭐 엄청난 감격이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저를 왜 뽑았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SBS가 그 윤 회장님이에요. 네, 그 설립하신 당시에 분이. 맞아요. 이제 그분이 윤 씨고 저도 윤 씨잖아요. 그분이 강원도 분이에요. 저도 강원도 사람이고 네. 심사위원들이 저를 그분의 조카인 줄 알고 뽑지 않았을까. 그거는 저희 추측이죠. 예상입니다. 아니, 아닙니다. 전혀. 방송사 또 그렇게 진행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냥, 어떻게 우연에. 우스갯소리지만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진짜 평범 이하의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왜 뽑았을까. 그런 굉장히 오해라면 몇 년 동안 궁금했었어요. 누리셔도. 아니, 그래서 저는 굳이 정말 얘기 안 잘 나갈 줄 알았거든요. SBS에 와서. 네. 근데 이제 조카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지 정말 저는 소외된 아나운서였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맨 꼬레비 정도?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때 되게 활약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주로 이제 목소리는 좋다 그래서 라디오도 목소리 하셨죠. 나가는 라디오 뭐 DJ 네, 오래 하셨죠. 뭐 15 이런 거라든가 뭐 캠페인 방송 주로 목소리 나가는 방송만 했지 전 못생겼다고 방송을 TV를 안 시켜줬어요 거의. 진짜요? 그래서 한 거의 2, 3년 정도를 텔레비전을 거의 저는 못하고 목소리 웬일이야. 나가는 방송만 계속 그럼 했었죠. 야구는 아까 야구도 진행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예. 어떤 걸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스포츠 그게 뉴스 또 같은. 아니죠. 아니면 완전히 야구 중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구 중계로서는 세계 최초, 뭐 대한민국 최초라는 멋있다. 이제 그런 타이틀이 붙게 됐거든요. 그 네.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제가 정말 소외된 아나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뭐 어떤 프로그램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은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잘릴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왜냐하면 SBS는 민영이기 때문에 자를 수도 있는 회사였거든요. 맞아요. 그 호흡이 빠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15방송이나 하고 그냥 캠페인 방송하고 라디오 뉴스만 하다가는 언제든 잘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도 안 했죠. 뭐 이거 잘리면 어디 갈 데도 없죠. 어허. 그러니까 너무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뉴스를 시켜줄 것도 아니고 나를 MC를 시켜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나를 그 부각시킬 게 뭔가 고민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여의도 SBS 옆에 순복음교회가 있었거든요. 있어요. 예. 제가 새벽 6시 뉴스, 라디오 뉴스부터 했는데 네. 그 전에 4시에 이제 나가서 순복음교회가 새벽기도를 하고 이제 6시쯤 와서 그 라디오 종합 뉴스를 하고 이제 이런 그 세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가서 하나님 나한테 좀 진로를 보여달라고. 나 30 지금 그때 3시였나요? 뭐 이랬을 거예요. 결혼도 안 한 상태고 초조하죠. 아나운서로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도대체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또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몇 달을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40일 작정 기도를 했나 뭐 그랬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뭐 40일 기도하면 뭔가 주신다더니 아무것도 안 주시네. 되게 귀여우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야구 그 중계를 하던 때에 그 운동장 나가서 그 인터뷰하는 거 있잖아요. 감독이라든가 선수. 있어요. 뭐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갔죠. 야구장에 생전 처음으로 나간 거예요. 처음 야구라는 걸 보게 됐고 관심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리포터를 하다 보니까 그 중계석의 아나운서가 이제 뭐 네, 쳤습니다. 쭉쭉 날아가는 공 뭐 왼쪽으로 안타냐 없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너무 그게 멋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내가 좀 하면 안 될까? 왜 여자는 못하지? 와.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멋지다.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야구 공부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라 이것도 아니었고 그냥 야구 중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혼자서 계속 신문 책 보고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연습하고 야구장 가서 매일같이 야구를 들여다보고 집에 와서 또 비디오 테이프 그거 틀어놓고 또 연습하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정말 예, 노력하시구나. 1년을 살이 그때 10kg가 빠지면 쌍꺼풀이 그때 생겼어요. 어머 세상에.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지는 살이 10kg 가까이 빠지면서 쌍꺼풀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웬일이야. 그때부터 제가 조금 예뻐졌어요. 쌍꺼풀이 생겨요. 역시 살 빠지고 쌍꺼풀 생기니까 예뻐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구 중계라는 걸 하게 됐는데 이제 이계진 아나운서가 팀장이었는데 제가 몰래 야구 공부를 하는 걸 아시고 저를 불러다가 이제 오디션을 한번 해보자. 전 그 임원을 모아놓고 야구 그래서 캐스터로서의. 예, 네가 뭐 얼마나 하는지 보자 이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하게 됐고 뭐 홍보에 도움이 된다. 뭐 세계 최초 뭐 대한민국 최초 여자 야구 캐스터. 그렇죠. 그래서 94년도 4월 7일 날 제가 이제 데뷔를 하게 됐고 6년 동안 라디오 야구 중계 캐스터로 저 활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의 생명이 연장이 됐어요. 만약에 야구를 안 했더라면 아마 그 전에 잘렸을 수도 있고 근데 제 정말 운명이 좀 바뀌었겠죠. 선배님 너무 멋있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예쁜 자식이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달라고 울기만 하는 것뿐이 아니라 저는 부르짖고 하니까 계속 되게 노력하세요. 예. 아니 뭘 이렇게 노력을 전 타고나기를 뭔가를 이렇게 목표를 삼고 쟁취하고 이런 타입인 것 같아요. 아하.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공부를 뭐 1, 2등을 못하면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고 뭐 달리기라도 하다 못해 막 앞에 사람 쓰러뜨리고도 1등 해야 되고 승부욕이 약간 있고 그런 게 진취적이신데 예. 끈기가 없으신가 봐요. 요즘 제 제보에 의하면 예. 그렇게 야구 중계를 맡아가지고 신나게 일하시다가 또 얼마 안 지나 또 약간 울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 싱글이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야구가 그런 질렸기 때문인가요? 것도 있었고 네. 이제 목표가 야구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달성을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허탈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야구 중계만 저런 하면 분의 특징. 하나님 난 야구 중계만 하면 운동장에서 죽어도 좋아요 그랬었어요. 어허. 죽어도 좋아요. 예, 그랬는데 막상 제가 하고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런 난리가 났었죠. 지금 보니까 그랬는데 뭐. 이제 예. 그게 이렇게 딱 지나가고 나니까 또 목표의식이 상실되니까 갑자기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이는 이제 34, 5 정도 이렇게 됐고 사귀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막 우울감이 들면서 제가 골프 중계에 또 도전했는데 그거는 제가 떨어졌어요. 여자 아나운서 오디션에서. 그것도 막 속상한 상황이고 그때 이제 제가 홍대 앞에서 원룸 아파트에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일찍 제가 이제 근무가 끝나고 강변도로 혼자 운전하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그 강변도로의 이촌동 이런 데 아파트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저녁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들이 막 청소기 돌리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게 막 보이고 아내는 막 밥을 하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 저는 집에 가잖아요. 혼자 사는데 집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술을 한 병씩 사갖고 들어갔어요. 제가 혼자 사는 집에. 왜냐하면 도저히 맨정신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날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뭐 컴퓨터 학원을 다녀도 며칠 다니다가 못 다니겠고, 뭐 인생이 하나 재미가 없고요. 그 눈물만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오늘의 교회 이제 초창기에 좀 다녔을 때였거든요. 그 너무너무 삶이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술에 취해서 자야 될 정도로 제가 힘들었었어요. 그 말하자면 일종의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 전에도 이제 선을 보긴 봤는데 늘 조건과 신앙이 좋은 사람. 근데 요만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아예 없이 조건 좋은 사람 만나면 뭔가 안 통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끝까지 뭔가 통하지 않는 내가 팔려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 못 만나겠더라고요. 근데 또 조건도 포기를 못 하게 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청년부가 청년들 보면 신앙은 좋은데 조건이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사람이 또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양손에 떡을 쥐고 늘 이제 이렇게 제가 조건을 지금 아주 시원시원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맞아요. 청년들이 네. 내가 이런 말 하면 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걱정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네, 수 네. 있는 그렇죠. 네, 두 그러니까 그만큼 가지를 노력해 다 왔잖아요. 이렇게, 예,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었는데 그렇게 제가 힘들어지면서 조건을 확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나 조건을 진짜 안 볼 테니까 이제 신앙 좋은 사람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사람을 저한테 좀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도 왜 이렇게 빨리 들어주세요? 아니 드디어 조건도 왔다. 좋은 사람 주면 안 되나? 올 것이 왔다. 근데 희한하게 정말 자로 잰 듯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에 자로 뒀다가 진짜 죽기 직전에. 아이고 웃겨라.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갈급할 때 그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저희 남편을 누군가 이제 소개로 두란노 서원에 네. 그냥 이제 말단 사원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예. 근데 저도 방송 끝나고 한번 이제 식사 자리에서 뵀는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네, 훤칠하시고. 그래서 인물에 또 혹해서 제가. 네. 그러니까 신앙만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진짜 훤칠하게 생기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만났을 때 이제 슬슬 어떤 연애 감정이라는 게 또 싹 트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이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처음에 이제 누군가가 오늘의 교회 청년부에 소개를 해준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콧방귀도 안 꼈어요. 아니 그때 월급 1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100만 원 월급 받는 난 사자 붙은 사람만 계속 만났는데 그래서 안 만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제가 막 그 기도를 하고 싶어서 오늘의 교회를 갔는데 그날 집회가 있어서 어디 기도를 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낸 게 두란노 서원에 다니는 어떤 언니가 생각이 나서 두란노 서원을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1층에 북카페를 딱 들어가는 순간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굉장히 위안이 되면서 가스펠이 나오고 빵 굽는 냄새와 커피 향의 이런. 그래서 그 언니를 만나서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딱 들어온 거예요. 북카페에. 딱 보는데 그 언니가 내가 전에 소개해 주려고 했던 남자가 저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내가 왜 안 만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생기셨더라고. 네, 이렇게 훤한 거예요, 사람이. 맞아요. 훤한 느낌. 선한 느낌이 들면서 그때부터 조건이 뭐 중요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나게 해줘서 그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남편은 자기는 자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남을 돕고 싶은 사람이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맹인들을 위해서 그 녹음 봉사를 했었거든요. 네. 수화도 배우러 다니고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평소에도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츤데레라는 표현 있잖아요. 표현 잘 안 하는데 다 다정하게 챙겨주는 남자 스타일을 츤데레라고 하는데 여자 츤데레다, 영미 언니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쑥스러워서 그냥 그래 뭐 되게
뭘까 도도한 느낌인데 보면은 다 주섬주섬 챙겨주고 있어 자기가 줄줄줄줄 세고 있어. 좀 그래요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자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네. 일찌감치 오픈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께서. 남편은 자기랑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전 사실 세속적인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봉사하러 다닌다니까 어머 나랑 뜻이 맞는 사람이야. 이래갖고 만나자마자 한 2주 만에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대박. 네. 와. 그런데 저도 그냥 싫지 않았고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네, 결혼을 하게 됐고 빨리 하셨구나. 저희 엄마는 이제 반대를 처음에 했죠. 네,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좀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돈도 없는 남자랑 결혼해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어머님은 안정된 생활에 대한 그렇죠.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모든 친정 엄마들은. 네, 저희 이제 엄마가 반대하니까 저희 남편이 또 3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세상에. 3일이 딱 된 날 저희 엄마가 전화 왔더라고요.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가라. 아, 기도의 흔적이 너무 뚜렷하시다. 이 커플은 진짜. 그래서 이제 결혼을 6개월 만에 하게 됐고 이제 신혼여행 가기 전에 첫날을 네. 광림기도원 가서 세상에. 네. 완전히 올리한데요, 진짜. 네. 세속적인 사람이에요라고 한 분 쳐놓고는 지난 어렸을 때부터 행보가 너무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오셔가지고 딱 뚜렷하게 드러났네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니요, 진짜요. 근데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시면서 이 믿음의 어떤 자산이 굉장히 가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좀 많이 깨닫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때로는 네. 좀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결국은 이 믿음의 족쇄가 나를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그렇죠. 또 좋은 길로 나아가기도 해준다라는 말씀을 간간히 하셨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사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맞아요. 지나고 나면 꼭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원망도 해요, 가끔. 그럼요. 저 원망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해보니까 시댁이 재정적인 상태가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받고 결혼했어요. 워낙 오히려 믿음만 그냥 딱 네. 튼튼하게 자리 잡혀 있는. 그렇죠. 저희 그런 시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교회를 거의 짓다시피 하시고 장로님이셨고 이제 믿음의 씨앗이었죠. 네네. 시어머니도 이제 뭐 신앙생활 열심히 새벽기도 늘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저희 시댁은 뭐 굉장히 신실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은 약간 날라리 신자였는데 시댁은 뭐 완전히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그냥 뭐게. 그러니까 네. 믿음을 재산으로 치면 재벌. 그렇죠. 그렇죠? 완전 재벌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좋기도 했지만 제가 신앙이 좀 부족했기 때문인지 또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처음엔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다른 아나운서들은 시아버지가 뭐 회장이고 사장이고 뭐 외제차에 막 강남에 집 하나에 막 턱턱 사주고 애기 낳았다 그러면 막 1,000만 원씩 주고 뭐 예를 들면 들리는 얘기들이 그런 거니까. 막 또 그렇게 사람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쵸. 전 너무 이게 짐이 무거웠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아무도 저한테 뭘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옷도 맨날 쓰레기 그 아파트 버리는 데 가서 옷 주워다가 애들 입히고 책도 막 맨날 그 어디 아파트에 모아놓은 데서 이렇게 갔다가 애들 읽히고 저는 백화점에 가서 뭐를 이렇게 제 옷이고 애들 옷이고 사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 동안은.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확 하고 오지만 그 당시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할 때는 인간적으로 사실 좀 원망이나 섭섭함도 있을 자꾸 것 비교가 되고. 같아요. 사람이니까. 예, 다들 정말 뭐 너무 이렇게 잘 사는 집으로 이제 뭐 시집들을 가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아유 요란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떤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아나운서실에서 선배님이 제일 시집 잘 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후배가 어느 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네, 저희 남편은 늘 그냥 제가 오라는 대로 오고 제가 뭔가 이야기했을 때 노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늘 웃고 긍정적이고. 맞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두란노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사업을 근데- 한다고.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이제 결국은 한 3년 동안 전업주부를 또 하게 됩니다. 네. 집안에 들어앉았어요. 세상에 능력 있는 여자가 그 에너지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래서 들어앉아서 저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던 아들들을 남편이 키우게 됐죠. 그 집에서 뭐 살림도 아니지만 그냥 뭐 백수였죠, 어떻게 보면. 어머나. 그때 당시는 저는 굉장히 원망을 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돈이나 벌어오지.
내 그 월급 갖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실. 한 사람 벌어서는 요즘. 예, 그 뭐 집 뭐 조그만 거 산 거 대출금 갚으랴, 뭐 애들 키우랴, 저 뭐 쓰랴, 뭐 너무 그 힘든 거 저축은 생각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원망이 막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남편을 닥달하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저희 남편이 전업주부한 그 3년의 세월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죠. 정말 필요한 시기였던 그렇죠. 거예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아빠랑 같이 아이들이 있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우리 아이들은 그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었어요. 아, 너무 좋다. 지금도 성경을 뭐 통독을 몇 수십 번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아름답다. 예. 그러면서 학교 갈 때도 아빠한테 막 월을 디밀고 기도해달라고 나중에는. 세상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빠가 아이들을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훈련을 시키고 아빠하고의 밀착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예요. 그때.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아빠 바빠서 얼굴도 못 보잖아요. 근데 맞아요. 예, 우리 얼마나 아이들은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아빠를 굉장히 신뢰하고 믿고 아빠를 따르고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3년이 네. 와. 근데 아무 말도 못 하시겠다. 지나고 그러니까 나면.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까짓 거 몇백만 원 벌어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저희가 좀 이쪽 계통의 사람들이 다혈질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일한 대로 바로바로 결과가 와서 바로바로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못 기다려요, 잘. 잘 못 기다려요. 계속 여기 있는 거만 보고 너무 그냥 막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희가 뜨거웠다 제일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기다리는 게 정말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 계통에 유독 기다리는 세월을 많이 선물로 주세요. 네.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무것도 그래서 하지 말고. 시댁도 정말 아무 물질적인 그 네. 어떤 보이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원망도 많이 했지만 정말 아이들에게 그 어떤 돈보다 중요한 신앙을 물려주셨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제 시댁에서 주로 그 이후에는 키워주셨는데 아.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뭐 엄청난 신앙 안에서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같이 뭐 집회에 가서 같이 이렇게 막 손들고 찬양하고 요만고만한 아이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들 이렇게 막 앞에 자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강변북로 이렇게 운전하시고 간 결실이 윤영미 아나운서의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하게 구현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기도응답을 자로잰데 정확하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요새 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중에 하나의 조금 무게가 있는 직책이 생기셨어요. 바로 이제 목회자의 사모라는 직책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되게 화끈하고 정말 언니 하면서 따르고 싶은 카리스마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목회하셔도 되지 않나. 무슨 말씀? 그러나 그 남편분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삶에 있어서의 각도가 좀 이제 변화되는 예, 전환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떠세요? 저희 시아버지가 저희 아들을 이제 저희 남편을 키우면서 이렇게 목회자로 서원을 하셨대요. 예전에. 이제 그런데 본인은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는 사업을 해서 선교사를 돕는 선교센터를 짓는 게 본인의 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본인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나는 아무래도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 신학대학원을 가겠다. 그래서 또 3년 정도를 또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 선택에 약간 또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나고 나서야 이제 감사함이 또 있겠지만 나한테 뭐 사모로서의 어떤 역할도 나한테 요구하지 말아라. 나는 사모이기 이전에 윤영미 아나운서고 윤영미란 사람이지. 네네. 저는 이제 머릿속에 막 개척교회 하면서 막 그 사모님이 이미지가 고생하는 있죠. 막 이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성격이 못 돼요. 예. 그리고 저는 남의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보통 개척교회 하면 막 그 신도들이 뭐 사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 옷을 야하게 입냐, 왜 명품백을 들고 다니냐, 화장이 야하다.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에 눈도 깜짝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마찰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화끈하시네. 예, 네. 근데 나한테 어떤 기존의 사모의 역할을 전혀 요구하면 나는 이제 당신과 이혼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목회하라. 난 내 길을 그냥 가던 대로 가겠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훌륭한 내조라고 생각되는 게 당신의 길을 반대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가라.
그 대신 내 길을 인정해주고 내 위치를 또 인정해달라는 건 네, 네. 저는 아주 공평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뭐 개척교회를 하게 되진 않았고 네.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한터라는 탈북 청소년 센터에 저희 남편이 부관장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그 청소년들 탈북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섬기고 네네. 얼마 전에 이제 거기를 나와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탈북 청소년들 돕는 그런 일 하면서 뭐 중국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뭐 수입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수입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강의 다니시면 네. 피드백이 네. 화끈하게 오죠. 그렇죠. 화끈한 강의엔 화끈한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냥 저는 강의를 이제 두 가지 하는데 네. 제가 살아온 그 뭐 열정이란 제목으로 그런 그 드라마틱한 삶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스피치에 대한 책도 쓰고 맞아요.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말하는 법에 대한 강의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강의하고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걸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한 15분, 20분 짬을 내서 함께하는 시간에 그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그 스피치에 대한 강의,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과 또 상처를 주는 말에 대해서 그때 이제 여러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게 딕션 자체가 확 와서 귀에 이게 빡빡 박히니까 그냥 막 졸음도 없고 그냥 너무 화끈하게 즐겼던. 예,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맙습니다. 순삭이라고 그러죠 요새. 너무 좋았었어요. 네. 계속해서 강의 좀 많이 다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불러야 가죠. 이런 거. 일도 가정도 열정 빼면 아마 윤영미 아나운서를 표현할 길이 있을까? 신앙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열정 빼면 이분을 표현할 길이 있을까? 일 정도로 늘 아주 뜨겁게 아이, 이글이글 그렇지 막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일과 가정 사이에서 조금 망설이고 힘들어하는 그 우리 여성 동지들, 여성분들 좀 위로를 해주세요. 힘을 좀 주세요. 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그 여성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그 잘하고 있나? 일도 못하는 것 같고 가정생활도 못하는 것 같고 양다리 걸치고 막 괴로워하거든요. 맞아요. 일할 때는 가정 생각하고 가정에서 또 일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는 원더우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 나가면 회사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아이들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그냥 주말에 시간 되면 그때 올인하는 거고 뭐 평일에는 뭐 어떤 그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방은 너네가 청소해라. 남편에게 뭐 쓰레기 정리라든가 빨래는 당신이 하고 아이들한테 뭐 시키고 나는 요것만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좀 분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해야 짜증도 내지 않고 네, 가정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다 하려고 남편이 설거지하면 이거 설거지라고 해서 내가 할게 막 이러면 평생 자기가 한다고. 그러니까 캐릭터 못해도 잘못 잡으면 안 못해도 그냥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맞아. 더 잘하고 요리하면 야 진짜 맛있다 맛없어도 이래야 계속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완벽하고 싶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다 보면 또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섬긴다는 거에 대한 딜레마. 내가 이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하면 되겠지. 근데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시키는 것도 섬기는 거래요.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내가 기다려주는 것도 섬기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성질급하게 성마르게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이 집은 나 아니면 안 되지 이런 거는 섬기는 게 아니라는 섬기는 거 말씀을. 우리는 그 육체 노동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직장 생활하는 뭐 그 주부들의 아이는 다 잘못되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들은 진짜 엄마의 뒤통수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맞아. 엄마가 게으르게 행복해야 돼. 맨날 앉아갖고 드라마만 보고 있느냐. 예, 맞아, 그냥 공부하라고 엄마가 늘 자기 개발을 하고 책 보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나가서 공부하고 뭐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보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네. 저는 아이들에게 진짜 막 뭔가를 제가 육체노동에서 해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계속 그냥 맞아요. 네, 맞아요. 높여주고
예, 그게 재능이시잖아. 칭찬해주고, 예, 그것만 제가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일하는 여성들은 그렇게 내가 뭐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로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그냥 그 성경 읽는 거 꾸준하게 이제 습관을 좀 맞아요. 들여주시고 네. 아이들도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내게 아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참 조율이 힘들죠. 내게 힘들죠. 아닌데 그냥 네. 막 몰아같이. 내가 낳은 아이들인데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 둘인데 둘이 너무 성격이 달라요. 예.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냥 잠시 내가 양육하는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늘 제가 하게 되고 늘 왜라는 의문을 저는 품어요.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했지? 자꾸 이제 생각을 돌리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이야. 이런 생각 하다가도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자꾸 백투더 베이직. 자꾸 이제 처음으로 제가 돌아가게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 남자를 나에게 배우자로 주셨지. 왜 주셨을까?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감사함이 또 오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맞아요. 자꾸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가지치기를 하다가 왜라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 돌아오고 하나님이 왜 이 아이들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그럼 또 돌아오게 되고 왜 이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왜 이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이렇게 다시 제가 이렇게 백투더 베이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 그 저는 정말 너무 신앙이 허약해요. 너무 잔가지로 많이 뻗어나가서 아니요. 네. 이 정도면요. 아유, 허약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아니에요. 됩니다. 그럼 저희가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늘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노출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훨씬 더 많은 도전을 받아요. 나는 괜찮아, 완성된 신앙이라고 숨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면 오히려 흔들리는 신앙 그 자체가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들도 나와 같구나라는 위로와 또 한 번 백투더 베이직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아니 저는 네. 사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라고 할 때도 자신이 좀 없었어요. 여기 늘 망설이세요. 아니 선배랑. 그러니까 제가 무슨 신앙의 완성인도 아니고 뜨거운 신앙을 늘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ING잖아요. 제목이 회복이에요. 네. 회복은 뭐냐면 치유의 기억들을 나누는 거지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네. 저는 아직도 계속 갈등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슨 나와서 뭔 그렇게 제가 자랑을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날것의 이 모든 것을 오픈하셔 주셨는데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마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건 윤영미 아나운서도 아마 이제는 거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모두 네, 지금 현재 소망하는 뜨거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도 기도 엄청나게 해주시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중보할게요. 네,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아이들 둘을 유학을 보내게 됐어요. 네. 사실 그 얘기도 하면 좀 긴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유학을 보내겠어요. 저는 정말 처음에 반대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 모아놓은 돈도 전혀 없고 전 정말 매달 벌어서 반달 살거든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제가 통장이. 명언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유학을 보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근데 저희 이제 기도하시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신다고 자꾸 환상을 보여주신대요. 아이들을 비행기를 태워서 미국으로 보내는. 저희 어머니는 뭐 말씀이 한 번도 이렇게 어긋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남편도 완전 뭐 평생 밀착해서 새벽기도 다니고 남편도 그렇고 네. 시댁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에 이렇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너는 그냥 믿고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믿고 보냈어요. 아멘. 보냈는데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꾸려왔는데 최근에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경제적으로. 맞아요. 모든 세계가 다. 그렇죠. 뭐 세계 경제도 안 좋고 또 저도 또 나이가 들고 하니까 방송이 줄고 개인 경제, 예. 세계 경제. 예, 개인 경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좀 기울다 보니까 그 유학비를 감당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장학금을 받아도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네. 굉장히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미국 고등학교에서도 뭐 전교 1, 2등 하고 계속 그랬었어요. 너무 적응을 잘하고 잘하니까 어떻게 뒷바라지 안 할 수가 없는 맞아.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애가 너무 잘하면 그렇지. 안 할 수가 없다. 못하면 너 들어와 막 이럴 차라리 텐데. 그럴 텐데. 예, 애들이 너무 훌륭하게 감사한 잘 거죠. 크고 있어서 그 학비를 좀 어떤 식으로든 감당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주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구체적인.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장학재단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제가 좀 보다 많은 방송을 하면서 이걸 제가 감당할 수 있든지. 네네. 그래서 지금은 아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도로 들어오라고 하든지 뭐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네.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중이에요. 백투더 베이직. 그렇죠. 근데 방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 게 제가 워낙 방송을 좋아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방송을 하고 싶은데 네. 나이도 먹고 또 제가 이제 아, 근데 뭐 요새는 진짜 종편 채널 뭐 성격들이 다 달라져서 네. 이제 나이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워낙 뭔가 개인의 사생활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다 오픈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너무 예능 프로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일가 친척까지 싹 다 오픈되는 맞아요. 그런 구조적인 형태 때문에 네. 아마도 그것과 질감이 다른 분들은 조금 릴렉스하고 있는. 저도 뭐 예능 프로 나가서 네. 남편 흉도 많이 보고 시댁 흉도 많이 보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네. 사실은 뭐 안 나갈 수 없거든요. 안 나가서 또 우리 남편 뭐 최고예요 뭐 이런 방송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네. 남편한테 미안하고 시댁한테 굉장히 사실 미안한데 글쎄요. 또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어쨌든 제가 좀 좋은 방송, 제가 하고 네. 싶은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좀 많이 해서 맞아요. 예, 그런 또 경제적인 대가로 아이들 뒷바라지를 네. 좀 노후 대책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네. 그 스바라 3장 17장 스바라 3장 17절 네. 너무 유명하잖아요. 기쁨을 뭐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뭐 사랑하시며 이 귀절 같이 하나님이 저를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도 정말 이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 어떤 두 가지 경우든. 꼭 좀 아. 기도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정말 기도할게요. 뭐 네. 기도 중입니다. 네, 네, 네. 아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귀한 시간 내주신 윤영민 아나운서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